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프더 리뷰 정우영입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이글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시즌 14차전 경기가 하나이글스의 10점 차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경기 전부터 뭐 선발 무게감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났고요. 네. 와이스 선수와 김태형 선수. 그런데 김태형 선수는 앞으로 선발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네. 와이스 선수는 지난번 롯데전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이 있는 또 역시 와이스 선수다운 그런 투구를 보였기 때문에 기아가 오늘 타선에서 너무 꼼짝을 하지 못했었던 거죠. 네. 와이스 선수가 지난 등판보다 이번 등판에서 확실히 좀 달라졌다고요? 네네. 그게 달라진 그 요인이 변화구가 지난 롯데전에서는 좀 많이 벗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거의 스트라이크 그 존 근처에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기아 타자들이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거기다 볼 빠르기도 150을 계속 물러날 때까지 150을 넘는 빠른 볼을 던졌기 때문에 그래서 투나싱 이후에 빠른 볼로 들어갔을 때 기아 타자들이 대처를 하지 못했던 부분은 바로 그 원인이거든요. 네. 이렇게 오늘 와이스 선수가 6이닝을 맡아주고 거기에 이제 넉넉한 점수차까지 벌어지게 되니까 이어나오는 하나 투수들까지 다들 좀 안정감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여유가 있으니까 뭐 마저도 뭐 한두 점 실점해봐야 그거 뭐 동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역전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야구에서는 뭐 연패에 빠지고 팀 분위기가 안 좋으면 공격이 좀 살아나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하나는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어제 경기를 하고 치열한 경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 그런데 오늘마저도 만약에 팽팽하게 계속 이어졌다 한다면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량 득점을 하면서 여유 있게 갔기 때문에 내일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경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됐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반면에 이제 좀 마지막에 총력전을 해야 할 기아 타이거즈 남아있는 경기가 오늘 포함해서 이제 13경기였는데 이 첫 단추가 너무 좀 아쉬움이 컸습니다. 네일 선수가 어제 볼 캐칭을 하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좀 통증을 느꼈다고 하죠. 글쎄요, 다행히도 일요일 날 등판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팔꿈치 통증이라는 것이 또 쉽게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외국인 선수들은 좀 그런 증세가 있으면 잘 안 던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지금 게임도 막바지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내일 선수가 일요일 어떻게 나올지 제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나와서 투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기아가 오늘 그렇게 데이터 선수가 나가면서 상대는 또 와이스 선수를 만났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침체됐고 또 한 가지는 수비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그런 짜임새 없는 경기들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아가.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경기 중간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득점권 타율 최하위죠. 수비 작년에도 에라 개수가 가장 많은 팀인데 그것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올 시즌이 지금 이제 한 10경기 좀 더 넘게 남았는데 기아가 전체에서 지금 뒤에서 지금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지금 어디인지 잘 보지를 못했는데요. 결국은 에라수를 지금 10개 구단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작년에는 타격으로 그것을 다 상쇄하고 커버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안 된 상황에서 좀 더 짜임새 있게 디테일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참 아쉬운 대목이고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미스가 많았으면 올해는 조금 더 훈련들을 많이 가져간다든지 이래서 수비를 좀 강화를 했어야 되는데 올해도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상대팀을 예를 든다고 한다면 지금 김경문 감독은 작년 시즌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선수 파악을 어느 정도 동태했어요. 우리 선수들은 이러이러 하는구나. 그래서 올 시즌에는 딱 마음 먹고 지난 시즌 시즌 끝나고 마무리 훈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전략 전술을 짜서 경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경기에 노시안 선수가 희생번트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지금 김경문 감독이 하나이글스를 보는 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번 타자한테도 희생번트를 하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기는 야구를 하고 그러니까 짜임새 있는 야구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비를 그것이 허술하고 떨어지면 기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작년과 올해가 똑같다는 것이 너무 아쉽다는 거죠. 지금 그 실책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 지난해 기아가 압도적인 실책 1위였습니다. 실책 2위였던 롯데 비교해서
23개 실책을 더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기록되지 않는 또 미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한화 말씀을 해주셔서 한화를 네네. 좀 찾아보니까 네. 한화 이글스의 지난 시즌 실책 개수가 105개입니다. 한 시즌 전체로 봤을 때 105개고 6위였어요. 최다 6위였어요. 네. 근데 올 시즌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83개.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10경기 남아있으니까 10경기를 이 추세로 다 치른다고 생각할 때 90개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즌 비교해서 실책 15개를 줄인 거거든요. 100개가 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다가요, 하나는 실책만 주는, 그러니까 심우준 선수가 오는 영향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미스를 하는 개수가 줄어들었고, 네. 또 한 가지는 기동력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향상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뭐 거북이 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도루 개수도 거의 중위권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작년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짜임새 있는 경기들을 만들어 가고 있죠. 그렇다고 보면 그냥 계속해서 뻥뻥뻥 때려서 되는 야구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디테일하면서 이제 앞서가야 되고 짜임새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근데 기아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기아도 지난 시즌 절대적인 실책 개수로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 시즌 146개 비교해서 올해 아마 이렇게 끝나면은 기아 타이거즈의 실책이 대략 한 120개 가량에서 왔다 갔다 할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좀 실망스러운 부분은 팀 실책 최다 1위가 키움 히어로즈 리빌딩 시즌을 지금 거의 뭐 선언만 안 했지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10개 구단 체제이지만 올 시즌만큼은 키움 히어로즈는 모든 데이터에서 좀 이렇게 제외해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젊은 선수들을 데리고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스도 엄청 많이 생기고 투수들도 이제 성장해 가고 이러니까 그 팀 전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걸 비교 우위를 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대수 있으면 키움을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도 기아는 경기를 첫 시점을 내줄 때도 외야에서 콜플레이가 서로 호흡 플레이가 잘 안 돼가지고 좀 거기서 안타를 내주고 결국은 또 적시타 맞는 과정에서도 최재훈 선수 타고는 웬만한 선수 같으면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잡지 못하면서 실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허술한 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네. 아마 이범호 감독이 올 시즌을 끝내고 나서는 좀 더 새로운 그 팀 문화 또 훈련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네. 내일 선수가 내일 불펜 피칭을 한 차례 해보고 통증을 체크하고 나서 다음 등판 계획을 잡는다고 하니까 일단 내일 선수가 좀 돌아와서 굳건하게 좀 막아주는 것이 좀 1번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타선도 좀 터져야 되는 시원하게 좀 터져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김도영 선수를 제외하고는 라인업에 뭐 최영호 선수 있죠, 네네. 나성범 선수 있죠, 김선빈 선수도 있죠. 베테랑들 다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시원한 모습이 지난 경기 LG와의 경기도 그렇죠. 그렇고 네. 오늘도 안 나왔습니다. 타선도 너무 물론 뭐 와이스 선수를 쉽게 공략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볼이 좋아서. 그런데 마운드 잡은 건 최영우 선수는 꾸준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 선수가 좋은 투수든지 나쁜 투수든지 꾸준한 타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타격의 장인이고 타격의 기술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나머지 선수들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수준이 조금 약간 떨어지는 투수들에게는 그냥 막 3안타씩 4안타씩 치고 뭐 조금 수준이 올라가면 아무 안타도 때리지 못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꾸준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상대 투수를 쉽게 공략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투수였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한화 이글스 안치홍 선수가 멀티히트에 또 홈런까지 때렸습니다. 네. 저희가 인터뷰도 했는데 인터뷰 좀 꼭 좀 봐주세요. 지금 베이스볼에서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김경문 감독의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젊은 선수들이 많고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 같은 데 큰 경기에서는 반드시 안치홍 선수 같은 경험이 있는 타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 오늘 배치를 하면서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근데 그렇다고 보면 이제 안치홍 선수가 이제 그렇게 그 부흥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줘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김경문 감독의 계산은 틀어지게 되고 아무래도
포스트 시즌 할 때 조금 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어려울 때 풀어나갈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 선수가 라인업이 없다고 한다면, 만약에 엔트리 없다고 한다면 큰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안치홍 선수가 오늘 경기를 계기로 해서 그런 기대, 모든 하나 팬들 또 내 쪽으로 안에 있는 분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가 줘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순철 의원께서는 또 포스트 시즌 경험도 참 많으시고, 예. 뭐 옛날 아니, 호랑이 근데- 담배 피던 근데 시절이라 그 다 호랑- 잊어버려가지고요. 호랑이 담배, 진짜 호랑이 타이거스 담배 피. 예. 아직 근데 그거 하지 말고.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포스트 시즌의 무게감은 확실히 다를 것 같습니다. 포스트 시즌에 뛰는 거는 정말 다릅니까? 야구는요. 예. 야구는 기술만 달라졌지 분위기는 다 그대로 네. 똑같습니다. 크게 변하지 않고 기술만 조금씩 바뀌고 신체적인 조건 좀 다 이렇게 커지고 좀 그렇지 야구하는 그런 기록이라든지 예. 분위기라든지 이거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러면 첫 코리안 시리즈 때나 이때는 막 허공을 밟는 기분 뭐 이런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세요? 이제 뭐 아이, 찬스가 그렇다고 해주시지. 온다든지 찬스가 온다든지 위기를 닥친다든지 이랬을 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네. 평상시대에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경험 있는 타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포스트 시즌 경험을 해본 선수 또 네.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안치홍 선수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라는 그렇죠. 게 네. 이제 김경문 감독의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네.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 또 찬스 상황 이럴 때 이제 그 신인들과 베테랑들이 풀어나가는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 여유로움에서 여유로움에서 내가 더 그거를 잘 해내고 위축되면 안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안치홍 선수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네. 이제 뭐 숙제라고 한다면 최은성 선수도 조금 이제 컨디션 회복하는 게 중요할 테고 꾸준히 나오고 네. 있으니까 뭐 별 문제 없이 자기 타겟 컨디션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경기는 안치홍 선수가 홈런도 때리고 했으면 결정적인 건 노시안 선수죠. 네. 2대0으로 앞서간 상황에서 김시현 선수 것을 중앙단장을 넘기는 투런도 만들 그 와이스 선수가 마운드에 있는 걸 감안한다고 한다면 그 4점도 넉넉했어요. 오늘 컨디션을 보면. 네. 노시환 선수가 시즌 30호 홈런을 때렸고 이렇게 되면은 노시환 선수가 슬러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30호 홈런 100타점 돌파는 뭐 지금 거의 기정사실이 된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인터뷰했으면 노시안 선수에게 아까 1-3대 문현민 선수가 가서 아웃을 당했는데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봐서 이 인터뷰를 제가 하지 않아가지고 네. 아마 이 문현민 선수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가서 저 형을 좀 도와줘야 돼. 그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랬을 네,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문현빈 선수는 귀엽거든요. 그런데 그 액션이 영 어설프고 서툴러요. 네, 일단 굵직굵직한 리뷰는 이 정도로 좀 마치겠고요. 여러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어떤 질문 있습니까? 그 파마 투수들이 와이스나 폰세나 많은 이닝을 좀 던지고 싶어하는 걸 내비쳤잖아요. 와이스도 밖에 와이스나 올라오지 폰세나 말라고 했는데 많은 이닝을 던지는 그런 의사를 좀 항상 내비쳤다. 근데 예. 감독과 투수 코치가 이닝을 좀 배려해줘서 지금까지 퍼지지 않았던 이런 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는지 좀 얼마나 큰 효과가 아니라 대단히 큰 효과가 있었던 거죠. 본인들이 던지고 싶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감독과 투수 코치가 이닝을 좀 조절해 준 것이 폰세나 와이스 선수에게 좀 도움이 됐을지에 대한 질문이 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때와 후반기 막 시작해가지고 구속의 차이가 좀 있었어요. 폰세 선수도 그렇고 와이스 선수도 그렇고 그렇게 해줬음에도 그런 약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뭐 크게 나타나진 않아도 그런데 만약에 본인들이 던지고자 하는 곳에 계속 맡겨두고 막 8이닝, 뭐 9이닝 이렇게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코칭 스텝이나 경험이 많은 코칭 스텝이 있었기 때문에 좀 길게 본 거죠 시즌을. 네. 그게 맞았다고 봐요. 또 어떤 질문 있습니까? 오늘 이상규 선수가 이제 네. 공을 던졌는데 오늘 이상규 2이닝. 이상규 예. 선수의 공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기아 타자의 타격감이 안 좋았던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이상규 선수의 2이닝이 이상규 선수의 컨디션이 좋았나 혹은
기아 타자들의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상규 선수는 질문. 예. 어느 경기가 아니어도 타자들이 되게 까다로워하는 그런 투구 폼의 그런 구속을 가지고 있어요. 볼도 빠르기도 하고. 예.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점차에도 많이 난 상황에서 나왔고 기아가 또 백업 선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촉단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그러나 이상규 선수의 볼은 본인만 흔들리지 않으면 때려내기 굉장히 타이밍 맞추기 굉장히 까다로운 투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쓰임이 더 될 수 있다. 근데 그렇죠. 그런데 이상규 선수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위기상에 닥치고 이러면 자기 볼을 못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무너지는 경우가 이상규 선수의 최대 약점이잖아요. 네. 그 약점만 보완한다면 뭔가 더 또 포스트 시즌에도 네, 근데 그게 포인트를 어렵잖아. 할 가능성. 예. 만약에 그것이 빨리 해소가 됐다고 한다면 이상규 선수가 지금 이렇게까지 안 있겠죠. 네. 조금 더 선발을 가든지 필승조에 들어가 있든지 뭐 하고 있겠죠. 사실 뭐 코칭 스태프들은 이상규 선수가 선발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지금 선발 하나의 자리가 것은 없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들어가요? 그게 참 사실 황준서 선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오늘 나왔던 경기 후반 나왔던 아니 그래도 그 투수가, 황준서 선수는 기회를 계속 주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마지막 질문을 할까요? 이거는 그냥 질문이 빗발치면은 저희가 2개 더 받고요. 질문이 빗발치지 않으면 제가 하나만 더 받습니다.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PD의 개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실 지금 후반기에 승률이 제일 안 좋은 두 팀의 공통점이 전반기 때 주축이었던 선수들의 부상을 기존에 선발로 나오지 못했던 선수들이 공백을 메꾸면서 성적이 좋았었다가 전반기 막판에는 그러다가 후반기 시작하면서 주축 선수들이 돌아오고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상황이 됐는데 혹시 그거는 뭐 어떤 그게 투수에 한해서인가요? 야수와 야수도? 관련해서, 네. 야수에 관련해서 그런가요? 저희 PD 질문이 뭐냐면요. 여러분 수음이 잘 안 됐죠. 이거 한 번만 말씀드리고 지금 후반기에 승률이 가장 떨어지는 두 팀이 그래도 대체 선수들이 뛸 때 좋았다가 어느 정도 경쟁권에 있다가 오히려 주전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성적이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까에 대한 수준 높은 질문이에요. 야 역시 그런데 그건 여러 가지로 봐야 되겠죠. 예. 공격의 지표가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또 수비의 능력이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이것을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전 선수들이 돌아와서 수비 능력이 그 전에 백업 선수들 해서 수비가 탄탄했던 것들이 수비가 좀 흩어졌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백업들이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하다가 주전들이 딱 왔는데 그 주전들이 타격이 안 돼가지고 백업 선수들 할 때보다 안 돼가지고 나타난 승률의 그 확률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기아와 롯데를 이야기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호석 PD, 실명 공개 갑자기. 네, 석 PD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정도.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의 마지막 질문. 비 소식이 광주에 비 소식이 있어서 내일 비가 오면 목요일 날 더블헤더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서로 손해예요, 서로. 내일 비가 더블헤더를 와서. 한다는 것은 서로 손해예요. 하루에 한 경기씩 하는 게 낫지. 서로 어느 팀 하나 이익이 없어요. 무조건 다 손해. 두 팀 다 손해입니다. 기아는 지금 오늘도 경기를 내줬는데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는 경기 12경기 다 연승을 해야 되는데 더블헤더 돼가고 연승하기 쉽지 않잖아요. 지금 전력으로. 2패 안 하면 다행이죠. 지금 전력으로는 또 선발이 좋은 하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하나는 또 더블헤더를 하면 오늘 지금 오늘 경기였으니까 이제 몇 경기? 6경기 남아있는 계속 거잖아요. 경기를 치러야 되는 6경기, 상황. 5경기요. 계속 치러야 되는데 두 팀 다 손해죠. 더블헤더는 두 팀에게 모두 손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하루에 한 경기씩 하는 것이 두 팀 다 좋습니다. 이순철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급하게 닫는 이유가 제가 내일 드래프트 방송 끝나자마자 화이트와 구창모가 맞붙는 SSG와 NC의 경기 중계 방송까지 해야 돼서요. 빨리 지금 서울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저는 정우영이었습니다. 내일 더블헤더 1차전 중계 방송도 SBS 스포츠로 보는 의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